오글거리는 하얀 먼지가 있는 길 위로 쓰러졌다.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고 꼼짝도 할 수가 없었다. 주인은 파트라슈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약을 주었다. 바로 발로 차고 욕설을 내뱉으며 참나무 뭉둥이로 매질을 하는 거였다. 그 약은 파트라슈에게 주는 유일한 먹이였고 물이며 품삯이자 상이었다. 하지만 파트라슈는 이미 어떤 고통과 욕설도 닿을 수 없는 곳에 있었다. 파트라슈는 여름날 희뿌연 먼지를 뒤집어 쓰고 누워서 죽음이 다가오기만을 기다렸다. 한동안 개의 갈비뼈를 발로 차고 귀에다 욕설을 퍼붓던 브라반트 사람은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개에게서 생명이 사라지고 있었다. 누군가 개의 가죽을 벗겨서 장갑으로 만들지 않는 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고 그런 개에게 저주를 퍼부어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했다. 주인은 작별인 차로 욕을 한 바가지 쏟고는 수레에서 멍에의 가죽줄을 떼어내더니 숲을 쪽으로 파트라슈의 몸뚱이를 차버렸다. 죽어가는 개를 개미가 물어뜯고 까마귀들이 쪼아대도록 남겨둔 채 그는 걸쭉한 욕설과 함께 투덜거리고 끙끙거리면서 느릿느릿 수레를 끌고 언덕을 올라갔다. 그날은 루뱅에서 장이 서는 주일 바로 전날이었다. 그 브라반트 사람은 시장에서 좋은 자리를 잡으려고 넛그릇을 가득 실은 수레를 서둘러 끌고 갔다. 그는 무섭게 역지기를 내뱉었다. 아주 힘세고 참을성 많았던 파트라슈 없이 혼자 힘으로 수레를 끌고 루벤까지 힘겹게 가야 했기 때문에 분통이 터졌다. 하지만 남아서 파트라슈를 덜 보겠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 어차피 그 짐승은 죽어가고 있었고 이제 쓸모가 없었다. 그는 파트라슈를 대신하기 위해 주인 없이 혼자 돌아다니는 개를 발견하면 훔쳐다가 수레를 끌게 할 심산이었다. 사실 그는 파트라슈를 거의 공짜로 부려먹었다. 이는이라는 잔인한 세월 동안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여름부터 겨울까지 좋은 날이나 굳은 날씨에도 끊임없이 부려먹었다. 파트라슈는 꽤 쓸모가 있었고 그 덕에 돈도 많이 벌었다. 하지만 그는 그저 인간으로서만 현명했다. 걔는 홀로 도랑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며 충혈된 두 눈을 새들에게 뽑아 먹히게 내버려둔 채 자신은 루뱅의 축제에서 구걸하고 훔치고 먹고 마시며 춤추고 노래할 생각에 길을 재촉했다. 짐 수레를 그는 죽어가는 개 한 마리 때문에 시간을 낭비할 이유가 있겠는가. 개의 고통 때문에 동전 한 줌과 즐거움을 버릴 이유가 없었다. 파트라슈는 그렇게 숲풀의 도랑에 버려져 있었다. 그날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걷거나 노새, 마차, 수레를 타고 서둘러서 즐겁게 루뱅으로 향하고 있었다. 파트라슈를 본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죽어가는 개는 브라반트에서 아무것도 아니었다. 사실 세상 어디에서도 아무 일도 아닐 것이다. 한참 뒤에 축제 창가나들 사이로 힘없어 보이는 할아버지가 걸어 들어왔다. 그는 몸집이 작고 등도 굽었으며 발도 저렸다. 전혀 축제에 가는 느낌이 나지 않았다. 그는 아주 초라하고 불쌍하게 차려입었고 축제를 즐기러 가는 사람들이 내는 먼지 사이를 조용히 느릿느릿 몸을 끌며 걸었다. 할아버지는 파트라슈를 보고 멈춰서서 무슨 일인가 생각하더니 길을 벗어나 숲풀 도랑의 잡초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리고 친절하고 동정심 가득한 눈으로 개를 살펴보았다. 할아버지 옆에는 장밋빛 볼에 짙은 눈동자를 가진 조그마한 금발머리 아이가 서 있었다. 아이는 자신의 가슴께 높이까지 오는 수풀을 헤치고 와서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커다란 불쌍한 짐승을 진지한 눈으로 바라봤다. 이것이 조그마한 넬로와 커다란 개 파트라슈의 첫 만남이었다. 예한디스 할아버지는 죽어가는 개를 아주 힘겹게 자신의 흐름한 오두막으로 끌고 갔다. 오두막은 개가 누워있던 들판에서 돌을 던지면 닿을 만큼 가까운 곳에 있었다. 할아버지와 넬로는 오두막에서 아픈 개를 정성껏 보살폈다. 파트라슈는 더위를 먹어 발작을 일으킨 거였다.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자 잠시 후 정신이 들었고 한갈색의 네 발로 비틀거리며 다시 일어서게 되었다. 몇 주 동안 파트라슈는 아무런 쓸모도 없었고 힘도 없었으며 죽을 듯이 앓기만 했다. 하지만 욕설이나 매질도 당하지 않았다. 대신 어린 아이의 안쓰러워하는 속삭임과 할아버지의 부드러운 손길만을 느꼈다. 외로운 할아버지와 행복한 어린아이는 열심히 아픈 파트라슈를 돌봤다. 파트라슈는 오두막 구석 건초더미에서 잠을 잤다. 할아버지와 아이는 어두운 밤이면 파트라슈가 살아있는지 확인하려고 주의 깊게 숨소리를 들었다. 공허하지만 큰 소리로 처음으로 콩 하고 짖자 두 사람은 파트라슈의 회복을 확신하며 크게 웃었고 기쁨에 들떠 눈물을 글썽였다. 어린 넬로는 기쁨에 차서 개의 다부진 목에 마거리트 꽃을 꽂고 목에 둘러주었다. 그리고 목을 껴안은 뒤 싱싱하고 붉은 입술로 키스했다. 그렇게 파트라슈는 조금 수척해지긴 했지만 강하고 힘센 덩치 큰 개로 다시 일어났다. 일어나라고 욕하는 사람도 없었고 수레를 끌라고 때리는 사람도 없어서 파트라슈의 슬퍼 보이는 커다란 눈망울에는 약간 놀라운 기색이 어렸다. 파트라슈는 마음에 커다란 사랑이 피어났고 살아오는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충성심이 생겨났다. 어느 날 다시 건강을 되찾은 파트라슈는 목에 마거리트 목걸이를 두르고 햇볕 아래 누워서 할아버지가 우유통 나르는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봤다. 이튿날 아침 파트라슈는 할아버지가 오기 전에 먼저 수레로 가서 손잡이 사이 자리를 잡고 섰다. 그리고 자신을 보살펴준 밥값을 하고 싶다는 듯이 일을 잘할 수 있다는 듯이 말없이 가만히 서 있었다. 예한다스 할아버지는 오래 망설였다. 할아버지는 자연의 섭리를 거스리면서 개에게 멍에를 쥐어 부려먹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파트라슈는 물러서지 않았다. 할아버지가 자신에게 멍에를 씌우려 하지 않자 파트라슈는 이빨로 수레를 끌려고 했다. 파트라슈가 끈질기게 자신을 구해준 보답을 하려고 하자 결국 할아버지도 두 손을 들고 말았다. 그는 파트라슈가 수레를 끌 수 있게 수레를 손보아 주었다. 그리고 이 일은 파트라슈가 생을 마칠 때까지 매일 아침 하는 일이 되었다.